시어머니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도 영향이 간다는구나. 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니?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이 된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 2살 딸, 그리고 70이 넘으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워서 한동안 잠을 못 잤던 제 경험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주나 운세를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정말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내 사주가 우리 집안을 누르고 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더군다나 그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다면 말이죠. 저는 바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네 유명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신 후 돌아오셔서는 갑자기 저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받으신 거겠거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일도 도맡아 하고 딸 육아도 거의 혼자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도 나름 잘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치 집안에 재앙을 가져온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그 무속인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직접 겪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일이니까요. 과연 사주라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편견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고 저는 딸과 함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힐끗힐끗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뭔가 걱정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약간 화가 난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디 나갔다 오셔서 피곤하신 거겠거니 했는데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계속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께서 딸과 재미있게 놀아주시곤 하는데 그날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몸이 안 좋으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 집안이 영 이상하다. 뭔가 꼬이는 것 같아. 어떤 게요, 어머니?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손녀도 자꾸 아프고 나도 몸이 안 좋고 예전 같지가 않네.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긴 했어요. 확실히 최근 몇 달 사이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졌고 딸아이도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날이 늘었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자주 아픈 것도 당연하고 사업이 부침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점을 보러 갔다 왔다.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속인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그 무속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 무속인이 저를 탓하는 말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쳐다보시면서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신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 이 집안에 며느리 사주가 눌러 앉아 있다고. 그래서 집안일이 다 꼬이고 있다는 거야.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들고 있던 수저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딸아이만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폭탄 같은 말이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당황해서 물어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속인이 부채 휘두르면서 그러더라. 며느리 사주가 이 집안 기운을 누르고 있다고.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손주도 자꾸 아픈 거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태생이 그런 거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씀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이 집안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무속인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니. 그 사람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그 무속인의 말을 믿고 계셨어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투였거든요.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들은 것처럼 확신에 차 계셨어요. 그 이후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깨지겠네. 제가 빨래를 널면 비가 올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딸과 놀아줄 때도 애가 다칠까봐 걱정이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잘못될까봐, 시어머니께 또 잔소리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됐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제가 문제인가요? 정말 제 사주가 안 좋아서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저를 향한 시선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 며느리야. 내가 만진 반찬은 왜 이리 짜냐? 내가 빨래한 옷들이 왜 다 구겨진 것 같지? 우리 딸이 또 코 막혔네. 내가 애 돌보는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정말 사소한 일들까지도 모두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도 이제는 모든 게 제가 가진 안 좋은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반찬을 할 때도 간을 여러 번 보고, 빨래를 할 때도 더 꼼꼼하게 하고, 딸을 돌볼 때도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가장 황당했던 건 TV가 고장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더니 완전히 먹통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이것 봐라. 며느리가 리모컨 만지더니 TV가 고장났네. 아니, TV는 산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고장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 탓이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뭘 말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더 힘든 건 시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가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사주 탓한다고 소리 들었다는 그 사람이야. 정말 사주가 안 좋나 봐. 집안이 영 안 풀린다더라.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정말 숨고 싶었어요. 집에서도 위축되어 있는데 밖에서까지 이런 시선을 받으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봐요. 내가 말해봤는데 어머니가 듣지 않으셔. 남편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를 편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무속인에 대한 시어머니의 신뢰는 정말 확고했어요.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만난 것처럼 한치의 의심도 없으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도 안 섞으시고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 날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딸을 안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 봐라. 며느리가 애를 돌보니까 애가 자꾸 아프지. 무속인 말이 맞아.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딸을 꼭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라고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딸을 돌보는 제 모습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셨어요. 마치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딸을 돌봤지만 그럴수록 더 긴장되고 실수가 늘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 화분에 키우던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을이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이것마저도 제 탓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 봐. 며느리가 물 주더니 꽃이 다 죽어가네. 정말 손에 독이 있나 봐.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꽃이 시드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까지 제 탓으로 돌리시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뭐라고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을이라 꽃이 시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빨리 안 시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모든 일을 제 사주 탓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저는 집 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매일매일이 걸어다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한편으로는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제가 정말 문제인가요? 정말 제 탓인가요? 무슨 소리야? 내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요.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보,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저 정말 사주가 안 좋은 걸까요? 정말 쟤 때문에 집안이 안 풀리는 걸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자신감 넘치던 제가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게 되다니. 무속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얼마나 큰 복인데.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따뜻해진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이 집안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매일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시어머니도 편해지시고 집안도 평화로워질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거든요. 딸아이를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쟤 때문에 딸이 자주 아픈 건 아닐까요? 제가 딸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무속인을 우리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직접 집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오늘 무속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이런 일정을 잡으시다니. 어머니, 그런 분이 집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남편이 물어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있지.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니? 대책이라니.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지 정말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저를 집에서 내보내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경, 그 무속인이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는데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아마 점을 볼 때 쓰는 도구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집안 기운을 한번 보러 왔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분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방, 부엌,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방을 다 보고 다녔어요. 중간중간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불안했어요.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제가 문제라고 하실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어머님, 가족들 다 모여주세요. 드디어 진단을 내릴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이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딸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어서 제가 안고 있었는데 그 무속인이 딸아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이 집안에 정말 문제가 있네요.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렇죠라고 맞장구를 치셨지만 저와 남편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분 사주를 다시 한번 더 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자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 제 사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심판받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무속인은 저에게 생년월일씨를 물어보더니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종이에 이런저런 글자들을 적어가면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10여 분이 지난 후 무속인이 고개를 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며느리분의 사주가 이 집 기운과 완전히 맞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지라고 맞장구를 치시는 동안 저는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며느리분의 사주에 화살이 너무 많아요. 특히 가족운을 해치는 살이 강해서 이 집안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계속해서 온갖 용어들을 쏟아내며 저를 탓했어요. 백호살이니 양인살이니 도화살이니 하는 말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다만 모든 게 제 탓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젊은이 가만히 계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며느리분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잖아요. 저 때문에 남편도 딸도 시어머니도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께서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일단 며느리분이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최소한 몇 달은 친정에 가 계셔야 해요. 그래야 이 집안의 나쁜 기운이 정화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머니라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저를 내쫓으시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은 큰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셔야 해요. 그리고 사주풀이를 받아서 운을 바꾸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무속인의 처방은 점점 더 황당해졌어요. 100일 기도에 운을 바꾸는 의식에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저는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일단 집을 떠나시고 모든 악운을 씻어내는 의식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에 더 큰 불행이 닥칠 겁니다. 그 무서운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제가 이 집안의 재앙인지 의심하게 됐어요. 혹시 정말 제가 떠나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일까요? 무속인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속인의 말을 완전히 믿으시고 저에게 정말로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며느리야, 선생님 말씀을 들었지.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 어머니,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타고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확고한 믿음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아내를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니.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집안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제가 나가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연일 계속된 시어머니의 비난과 무속인의 무서운 말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딸도 자꾸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내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무속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때문에 우리 딸한테도 영향이 간다는구나. 네.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여보, 저 정말 친정에 갔다 올게요. 안 돼. 네가 왜 나가야 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쟤 때문일지도 모르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떠나면 가족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정말로 제가 이 집안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떠났어요. 떠나는 날 아침, 제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거든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정말 무속인 말대로 100일 기도라도 드려볼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금방 데리러 갈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친정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주가 뭐가 어쨌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너는 어떡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모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시댁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신기한 일이 생겼어. 식당 매출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제가 떠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요? 무속인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럼 정말 제 때문이었던 거네요.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로 집안의 복을 맡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2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리고 며칠 후에는 딸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입원하게 됐어요.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딸이 갑자기 열이 높이 나서 입원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딸아이를 보니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딸 곁에서 밤새 간병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집을 떠났는데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정말 제 탓이 아니었던 건가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도 다치시고 딸도 아프고. 네가 집을 떠났는데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그러게요. 그럼 정말 제 탓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때 친정 어머니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얘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무속인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맞긴 한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래. 네, 작년에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 동네 사람들 돈 뜯어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신고당했던 거야.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속인은 정말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동네에서 유명하긴 했지만 좋은 쪽으로 유명했던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기꾼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니.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정말 제 탓이 아니었구나. 남편도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나 봐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친정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상한 사람 말을 믿고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저와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사과하셨어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 후로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무속인이나 사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저도 서서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한 사기꾼의 말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니.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가족을 해치는 말이라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섣불리 믿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가족의 화목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